아파트 전세가율 역대 최저. 이 전세가율이 역대 최저라는 게 도대체 부동산 가격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고민이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서울시장의 전세가율은 어떠하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지금 시장에서 내 집 마련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오늘 제가 내 집 마련의 큰 단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검색을 해보니까 이 전세가율에 대한 내용들이 어떤 지역들이 위주로 나왔냐면요. 강남 위주로 나왔습니다.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에 서울 전세가율 역대 최저. 강남 전세가율 40% 붕괴가 눈앞이다. 전세값이 뛰는데 집값은 더 뛴다라는 기사 내용이 있었어요. 조금은 이제 긴가민가 하죠. 지금 진짜 전세가율이 어떤 건지, 강남만 그런 건지, 아니면 서울 전체 아파트가 실제로 전세가율이 최저인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서울 아파트가 아니라 강남 전세가율이 40%라네.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그 내용이었죠. 그렇다면 두 가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전세가율 도대체 뭔데? 이 전세가율이 집값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데를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럼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게 서울 아파트 가격이랑 무슨 상관인 건데를 우리가 따져봐야 이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될 수 있겠죠. 일단 전세가율이 아파트 가격이랑 어떤 상관이 있는 건데 내가 전세가율을 통해서 어떤 걸 얻어갈 수 있는 건데 라는 게 궁금하실 거예요. 전세가율이란 뭐냐면요. 매매 대비 전세가의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집값이 5억이다. 전세가가 3억이다. 그러면 전세가율이 60%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집값 대비 전세가의 비율을 전세가율이라고 말을 합니다. 집값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지금 시장의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직관적인 지표가 전세가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주제는 뭐죠? 전세가율이 최저다.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전세가율이 내려가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매매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전세가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매매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전세가가 오르지 않거나 매매가가 많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전세가가 내려가면 전세가율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제 손을 잘 보세요. 매매가가 엄청 많이 올라가요. 화살표처럼. 매매가가 엄청 많이 올라가는데 전세가가 조금 올라간다. 그러면 매매 전세 차이가 엄청 많이 벌어지잖아요. 이럴 때 전세가율이 낮아집니다. 그 다음에 매매가가 내려가는 경우에도 전세가율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하면요. 매매가가 올라가는 경우에도 전세가율이 내려가는 경우가 생기고 매매가가 내려가는 경우에도 전세가율이 내려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매매가에 관심이 있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오른쪽 화살표의 모습을 보였던 시장을 지나왔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23년이에요. 23년. 23년에 전세가가 내려가면서 매매가가 엄청나게 내려가고 그러면서 전세가율이 굉장히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기는 아니에요. 그런 시기를 지나와서 전세가가 올라가는 시장에서 매매가가 아주 많이 올라가는 시장 의 모습을 보이는 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요. 일단 이 정도를 들어두시고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최저인데 이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내 집 마련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시점에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건지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전세가율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지금 현재 어떤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서울의 평균 전세가율, 그 다음에 서울 강남구의 또 전세가율을 그래프로 그려봤습니다, 여러분. 강남이 주황색이죠. 이 강남의 모습이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전세가율의 흐름은 강남과 이 송파, 용산, 서초의 흐름이 비슷하게 간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일단 지금 현재 전세가율이 어떻냐 를 확인을 해볼게요. 뿅! 자, 지금 현재 전세가율은 서울은
53.5% 정도가 되고요. 강남은 40.7%입니다. 이게 뭔 소리야 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좀 비교 기준을 드려볼게요. 정말 서울 평균 전세가율이 정말 낮았던 때는 언제냐면요, 여러분. 09년도입니다. 09년도에 서울 전세가율이 38.2%였어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 03년도부터 서울, 경기, 인천의 모든 아파트들이 죄다 일제히 상승을 하면서 아까 전세가율이 내려가는 경우에 여러분 뭐가 있었죠? 매매가가 엄청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그 속도를 전세가가 못 따라갈 때 전세가율이 내려갔었잖아요. 09년도는 이 몇 년 동안 이어진 상승장의 시기에 따라서 전세가율이 38.2% 정도로 낮아졌던 거고요. 이 정도 전세가율이면 진짜 자고 일어나면 몇 억씩 오르는 시장, 진짜 집값 미쳤다, 사람들이 완전 집에 미쳤다라고 할 만한 소리들이 막 와구와구 나오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랑 비교하면 아직까지 서울 지금 현재 전세가율은 53.5%여서 이 정도의 상승장 시점의 전세가율이랑 비교하면은 그렇게까지는 낮지 않죠. 자, 그러면 기사에도 나왔듯이 강남 40.7% 이 정도의 전세가율은 어느 정도의 시기랑 비슷하며 전세가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와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 산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와져 있는 이 시기, 이때가 여러분 서울의 전세가율이 정말 높았던 시기입니다. 진짜 역대급으로. 이때가 2016년, 2017년 이 시기인데요. 이때는 서울 평균 전세가율이 75%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마포에 20평대, 방 3개짜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5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으로 살 수 있었던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서울 평균 전세가율이 75%니까 어떤 아파트들은 막 90%인 것들도 있고 85%인 것들도 있어서 매매 전세가 얼마 차이가 안 나니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을 되게 적은 돈으로 살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죠. 심지어 이때 강남의 전세가율은 64.4%였어요. 그럼 이렇게 전세가율이 아주 높았던 시기와 비교해서는 지금 현재의 서울이나 강남의 전세가율이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러면 어떤 시기랑 좀 비슷하냐라는 거를 봤었을 때 어떤 시기랑 비슷하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짠! 23년에 아까 제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서울 전세가율이 내려가는 경우가 전세가가 내려가면서 매매가가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갈 때 전세가율이 내려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가 23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강남 전세가율이 41%고요. 서울 전세가율이 50%예요. 근데 23년과 현재의 차이점은 뭔지 아세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차이점을. 23년은 전세가가 내려가면서 매매와 전세 차이를 벌렸던 시기인데요. 지금은 전세가가 내려가는 시기가 아니라 전세가가 오히려 올라오면서 매매가가 오르지 않거나 덜 오르거나 많이 오르는 시기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전세가가 내려가서 벌리는 게 아니라 매매가가 올라가면서 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5년과 23년의 차이는 전세가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매가의 차이의 흐름도 있죠, 여러분. 그거를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볼게요. 강남 전세가율이 23년에 41%였는데 24년 1월 달에는 42%로 좀 올랐고요. 여기도 그래프를 보시면 자, 주황색이 강남이거든요.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최근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죠. 현재 40.7% 수준이고요. 서울 전세가율도 마찬가지로 23년에 50%였다가 24년에 52%로 올랐고, 그게 이제 25년 4월에 53.5% 수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54%까지도 올랐다가 지금 현재 소폭 하락해서 53.5%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 강남 모두 전세가율이 오르다가 25년 4월 현재 전세가율이 하향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세가는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매매가가 많이 오르거나 덜 오른 그런 상황에서 전세가율이 올라가고 있다. 그게 23년과 차이점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지역들이 이런 모습일까요? 이게 사실은 강남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사람들도 되게 적은데 강남 전세가율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지역들의 이 매매 전세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들은 어떨까? 모든 지역들이 이런 모습일까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 평균 전세가율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서울 강남구 주황색으로 이렇게 그렸죠. 용인시 수지구의 전세가율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은 이유가 서울 강남의 흐름 말고도 다른 지역들의 매매 전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전세가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전세가율까지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지구가 23년에 전세가율이 64%였다가 25년 현재 66.9%까지 올랐습니다. 뭐야? 강남은 이게 내려갔잖아요. 40%로. 근데 수지는요 66.9%까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수지만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이 뭐가 있냐면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노원도요, 여러분. 23년에 50%였다가 지금 25년 현재 54.6%입니다. 서울 안에서도 이렇게 전세가율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빨간색 여러분이 보세요. 휘었다 올라가죠. 강남은 아까 내려갔었는데. 하나 더, 자원님, 그러면 수도권만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지방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지방 중에 그런 데가 어디냐면요, 부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산도 23년에 62.8%였는데 25년 현재 65%까지 올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23년에 전세가가 하락하고 매매가가 하락하는 그 시기를 지나온 거예요. 지나왔고 지금 현재 강남 전세가율이 낮아진 이유는 강남이 토지거래 허가제가 풀리면서 25년 2월부터 25년 3월 재지정될 때까지 한 달 동안 정말 많이 거래가 되면서 가격 상승이 엄청나게 많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왜 내려갔냐? 매매가가 미친 듯이 올라갔기 때문에 전세가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이 전세가율이 낮아진 거죠. 근데 모든 지역이 그렇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전세가율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매매가가 큰 폭으로 오르지 않았다. 매매가가 엄청 많이 오른 건 아니다. 그리고 전세가도 같이 오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래프에서 보여드린 수지구라든지 노원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아직 강남처럼 엄청 많은 상승을 한 게 아니라 전세가율이 오른다라는 것의 의미는 전세가가 올라오면서 매매가가 아직 오르지 않은 것들이 있다. 또는 매매가가 조금 상승했지만 그게 큰 폭으로 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바라볼 때 이런 게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남이나 송파 이런 데에 성공해서 내가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역대 최저다. 기사 헤드라인만 보고 뭐야? 매매가가 다 올라가지고 내가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집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주변 지역이 만약에 이렇게 전세가율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내가 전세로 낼 만한 금액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1억이나 2억 정도를 더 보태서 이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용인 수지구 같은 지역들은요, 원래 매매가 5억에 전세가 3억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점점점 전세가가 올라오면서 전세가는 4억이고 매매가는 5억인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매매가는 오르지 않는데 전세가는 4억이 된 거죠. 그럼 이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전세로 살 금액에다가 1억만 더 보태면 용인 수지구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인 거죠.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겁니다. 상급지가 올랐다고 해서 모든 지역이 다 오르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매매
전세가가 덜 오르면서 심지어 안 오른 지역도 있죠. 이 전세가가 상승해서 전세가율이 오르는 지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전세가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지금 시점에 해도 되나? 긴가민가 할 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매매로의 전환 비용이 낮아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만기가 될 시점이 있는데 그때 내가 갱신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변 전세가와 매매가를 확인을 해보시고 뭐야, 내가 전세가로 내는 금액 대비 얼마 얹지 않으면은 매매를 할 수가 있겠네 라고 하면 내 집 마련의 적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오르고 있는데 매매가가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거나 매매가가 가파르게 상승하지 않는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내 집 마련을 고민할 시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원래는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편집될 수도 있는데 좀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는 준비를 했거든요. 저는 내 집 마련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 해야 되나? 고민 중인 분들이 계시다면은 시작해보려는 노력으로 주변 아파트 몇 개의 전세가와 매매가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뭐 똑같은 얘기 하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이걸 하는 사람이 굉장히 드뭅니다. 이 영상을 그냥 보고 지나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분이 되실 거냐, 아니면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실행하는 한 분이 되실 거냐는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고요. 제가 월부에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서 내 집 마련 관련된 고민 상담을 해드립니다. 근데 23년, 24년, 25년까지 지나온 3년 동안에 그때 내 집 마련 했어야 됐는데 라고 후회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진심을 담아서 이런 얘기를 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구해줘 월부를 보고 계시다면 이미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출퇴근 시간에 다른 거 할 수도 있거든요. 정말 많은 재밌는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해줘 월부를 보고 계시다는 거는 이미 시작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시작을 행동으로 옮기면서부터 변화가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꼭 변화하셔서 여러분들 가족과 여러분들 스스로를 돕는 내 집 마련에 대한 힌트를 여러분들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루하루 바삐 흘러가는 하루 속에서도 더 나아지기를 꿈꾸며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를 그냥 흘려보내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경작 박사도 아니고요. 저는 전문가도 아니지만요. 여러분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진심으로 나누고 싶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세가율을 통해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의 매매가, 전세가에 대한 단서를 얻으셨고,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행동하셔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을 너무 진심으로 응원하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